자, 여기는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입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만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토크 옛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공연과 더불어서 이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스승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몇 분은 언급을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스승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매도 먼저 맞아보면 더 시원하죠. 저는 67년도에 부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이요? 예, 부산에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제 친구 박대성이라는 친구가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서울에 있을 적에 부산을 놀러 왔었어요. 네. 놀러 와서 저녁에 이제 소주 한 잔씩을 이렇게 들면서 야, 또 이 부산에서 우리 판소리가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은 경상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서울로 올라오너라. 네. 그래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로 이제 따라 올라왔지요. 서울로 이제 따라 올라와서 이제 그냥 저는 그치 뭐랄까 옛말에 재주만한 사람이 저녁거리 걱정한다 하듯이 저는 가야금도 하고 고문고도 하고 아쟁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다 보니까 잘은 못합니다만 흉은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게 팔렸어요, 요즘 말로. 네. 그죠? 밥은 먹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텔레비 방송국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 남산에 KBS 텔레비 방송국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반주를 하니까 그 반주를 하러 갔는데 반주는 1시간 프로라 그러면은 처음에 딱 1시간 앉아서 그 프로가 다 끝날 때까지 반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창을 하는 사람들은 단 5, 6분 딱 하고 나가불고 자기 집에 가버려요. 네. 그런데 나중에 계란티를 나온 뒤를 보니까 아유,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이거 노래한 사람은 3,500원을 주는데 그때 예. 당시에 이 반주한 사람은 1,500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예. 아니 고생은 쎄빠지게 1시간을 하고 5분 하고 가부른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소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서 공부를 새로 시작은 저희 선생님이 박봉술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꾸밈 없는 솔직한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박봉술 선생님께 소리를 다시 배우게 되셨군요. 네, 그럼 윤진철 선생님은 앞서 정권진 선생님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네, 또 방송국 이야기 선생님이 꺼내셨는데 저도 방송국 이야기가 또 시작되네요. 네. 저도 이제 목포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쭉 공부를 해 오다가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이제 목포에서는 그래도 조그맣한 놈이 머리 빡빡 밀고 중학생이 그래도 목포에서 이제 저놈 하나 이제 목포에서 명창 하나 나오겠다 할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요즘 같으면은 예전에 그 프로그램 스타킹 같은 프로그램 같은 네. 예전 정말 변웅전 선생님이 아나운서로 이렇게 사회를 진행을 했던 진기명기 같은 그런 전국에 아주 제주꾼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저를 내보내려고 목포에서 국악원의 선생님들이 내보내려고 이제 서울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마치 이제 서울에 이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이제 방송국을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KBS에서 국악 한마당 같이 하는데 창극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그 당시에 허규 선생님께서 KBS 연출을 또 이렇게 하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소년 명창 역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캐스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역 배우로 이렇게 이제 한 3개월 동안을 거기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권진 선생님께서 거기 도창을 맡으셨고 작창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인연이 됐는데 하루는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밤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친척집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놈이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 저 선생님 집에 오늘 저녁에 놀러 가면 안 돼요? 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내려다보더니 우리 집에 한번 갈래? 예. 그래서 가자. 그래서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서울의 석관동 선생님 댁을 찾아간 거죠. 선생님 댁에 갔더니 이제 가니까 뭐 조성현 선생님도 오시죠, 뭐 백대용 선생님 계시죠, 예, 또 김명한 선생님도 계시죠. 아주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저녁에 다 모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그래서 자리에 깜짝 가신 놀랐어요. 거잖아요. 예. 갔더니 목포에서 쬐까란 놈이 올랐는데 네 소리 잘한다니까 한번 소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리를 딱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목포에서 이제 공부했던 소리를 딱 했더니 그 당시에 조상현 선생님께서 딱 저희 선생님 그 정권진 선생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님 제가 고등학교 서울로 올려 보내갖고 제가 지금 때가 조금 있는데 세탁기로 한번 때 한번 싹 빼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그 선생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인연이 됐다가 이제 한참 후에 선생님하고 이제 다시 재인연이 됐는데 뭐 중간에 이제 김소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인연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정곤진 선생님을 83년도에 다시 찾아뵙고 정식 입문했는데 한 3년여만 동안 모시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제 타계를 하신 그러셨군요. 네. 아, 참 그 중학생 아이는 도대체 그때 어떤 패기로 그렇게 선생님 집에 무턱대고 찾아가겠다고 한 건지. 그러니까요. 네. 전라도 말로 똘 것이었죠. 예, 재밌네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왕기석 선생님은 뭐 남혜성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점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선생님도 옆에 계시지만 남자 소리꾼들이 참 귀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대충 들어보고도 저놈을 어떻게든지 좀 가르쳐갖고 만들어봐야 쓰겠다 싶어서 즉석에서 그냥 소리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소리를 처음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배울 때에 그 저희 스승님 아들이 두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국립국악원의 민속악단 예술감독도 하셨던 네. 한세연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공부를 하러 가면 아야 밥 먹자. 그래 밥상을 이렇게 차리면 네. 그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항상 제 밥수제에다가 반찬을 직접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아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왕 선생님한테만. 저한테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이렇게 눈을 번히 뜨고 있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반찬을 얹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선생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아마 친자식보다도 더한 사랑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끼셨나 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기현 고수님 이야기도 남았는데 앞서 이제 동초 김현수 선생님의 아들이라고는 말씀하셨고 보니까 그 김현수 선생님의 유일한 제자가 지금 여기 계신 김기현 선생님의 소리 스승이기도 한 오정숙 명창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어떻게 김현수 선생님은 제자가 딱 한 분이실까요? 제자가 유일한 이제 제자라고 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얻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네. 60년대 말 정도 됩니다. 그때 종로 3가에 서울 종로 3가에 저희 안방에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지금의 당대 선생님들이 전부 소리 공부를 하러 오셔요. 네. 안방에.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쭉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그 다음 날 또 모이면은 그 전날 한 거를 복습을 안 해 갖고 오면은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가요. 네. 그래갖고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떨어져 나가요. 아. 끝까지 남으신 분이 돌아가신 작곡하신 김동준 선생님이 남자 제자 중에 한 분 남으시고 여류명창 여자 제자 중에 오정숙 선생님이 남으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남으셨어요. 네. 그랬다가 그 김동준 선생님께서 좀 젊은 시절에 약주를 좀 좋아하신 탓에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큰 학교를 좀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화병이 나셔가지고 네. 소리를 이제 접으셨어요. 그리고는 오정숙 선생님한테 정수가 동초 선생님의 후계는 자네가 있어. 나는 지금 목을 이제 다쳐서 내가 소리를 이제 하기가 힘드니 네. 대신 나는 고법으로 돌아서 네. 내가 죽을 때까지 자네 동초 소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반주를 해줌세. 그렇게 약조를 하시고 네. 아버님 뒤를 오 선생님으로 하여금 있게 하셨죠. 아, 그래서 그런 유일한 제자라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네네. 그럼 그 당시에 굉장히 스파르타식 훈련이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하루에 어사출도를 뛰니까요. 네, 엄청난 진도죠 지금까지. 네, 아이고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또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자, 그러니까 말하는 걸 쉬어가는 타임이자 이제 무대를 또 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이번 무대는 왕기석 선생님의 무대입니다. 오늘 보여주실 무대가 수공가인데 남혜성 선생님으로 처음에 이제 미산 박초월 선생님으로부터 남혜성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미산제 수공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공가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미산 박초월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희 스승이신 남혜성 선생님도 굉장히 미성인데 고음을 구사하시는 선생님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소리꾼이 그 높은 음을 따라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선생님께서는 너는 남자니까 굳이 꼭 여기서 높은 음으로 안 질러내도 된다. 소리의 이면만 맞게 하면 되니까 너는 여기서 좀 편하게 내려서 해라. 라고 해서 살짝 제 목에 맞춰서 내려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 선생님들이 원체 기본적으로 높은 음을 구사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무대를 이제 지금 보여주실 건데요. 그럼 왕기성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또 김규영 고수님도 함께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산.